혹시 어제도 같은 일로 다투셨나요? 분명 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화를 냈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서로 눈을 맞추며 약속했는데 말이죠. 마치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지루한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는 것 같은 그 기분. 내가 지금 벽이랑 대화하고 있는 건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서 시작한 연애인데 왜 우리는 매번 똑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싸우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아주 깊고 내밀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연애가 왜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를 맴돌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같은 이유로 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애착의 결핍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지도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이 조금만 연락이 안 되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숨이 막혀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하죠. 이걸 우리는 흔히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계속 다가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싸우는 주제가 연락 문제든 약속 시간이든 아니면 말투의 문제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나를 혼자 두지 마라는 절기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방어 기제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친구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괜히 장난을 치고 심술을 부리는 것과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서 화를 내지만 사실 그 화 뒤에는 나를 사랑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장 상처받는 지점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를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신이 무능하다고 은연중에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소한 조언도 자신을 무시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피곤함도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증거로 확신하며 공격적으로 변하죠. 결국 우리는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안의 못난 모습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굴레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대화법 강의를 듣고 서로 배려하려 노력해도 결국 똑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SNS를 보면서 바른 커플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 속에 그들은 항상 웃고 있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연애에도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다정하게 이벤트를 해주는데 왜 내 애인은 기념일 하나 제대로 못 챙길까 하는 비교가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와 비교하며 생긴 결핍은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도 때로는 소통을 방해하는 벽이 되곤 합니다. 나는 T 유형이라 공감이 원래 안 돼. 혹은 나는 F 유형이라서 서운한 게 당연해.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각자의 성격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먼저 항복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같은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아프지만 꼭 마주해야 할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유로 계속 싸우는 이유는 그 싸움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익숙한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낯선 평화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투던 모습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하나의 마음 지도처럼 굳어져서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떼를 써야만 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연인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폭발하는 그 분노는
사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연인에게 내는 화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외롭게 방치했던 누군가를 향한 억눌린 외침이 뒤늦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의 연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상처 입은 어린 나와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내 안의 상처를 건드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며 똑같은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지쳐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싸움의 주제는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락 문제고 내일은 돈 문제일 수 있으며 모레는 사소한 말투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나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와 나를 제발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만났지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에 각자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의 좌절감이 다시금 싸움의 불씨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연인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돌이표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움의 온도가 올라갈 때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잠시 마비되고 대신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하는 말들은 진심이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무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1분에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지금 잠시만 멈추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를 비난할 논리를 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서운하고 외로웠던 것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감이 부서져서 울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인 것처럼 내 안에 상처받은 감정도 토닥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마법을 부려보. 너는 왜 맨날 약속 시간을 안 지켜라는 비난됨. 나는 네가 늦으면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슬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나의 내밀한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이라는 갑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은 내 아픔을 보는 대신 공격받고 있다는 위험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공격하면 방어막을 치지,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먼저 고백한,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상처라는 꽃을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방패를 냈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사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주세요.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 100% 한 사람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의 시선에서 본 각자의 진실이 있을 뿐이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 말은 틀렸는데 혹은 나도 할 말이 있어 라며 머릿속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하며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80%는 해결됩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인간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인과 함께 가꾸어야 할 것은 잡초 하나 없는 완벽한 정원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함께 비를 맞으며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뿌리는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는 것이라 그 다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할 때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커플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69%나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싸움의 주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치는 수리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상대방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연락보다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원래 감정 표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편한 사람이다. 그 본성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마지막으로, 사랑은 서로를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메워가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 우리는 모두 어딘가 조금씩 부서진 조각들을 들고 만난 사람. 그 조각들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부딪힘을 통해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사랑의.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야. 정말 관심이 없다면 싸울 에너지조차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그 뜨거운 에너지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불씨로 사용해 보시라.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지그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동안 내 마음만 앞세워서 미안하다고 따뜻하게 한마디만 거요. 그 작은 한마디가 수만 마디의 날카로운 비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 사랑은 결국 나를 증명하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내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연애가 더 이상 아픈 도돌이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주곡이 되기를 저도 이곳에서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읽어주는 심연